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의 박부서입니다. 자, 오늘은 뭐에 관한 내용이죠? 핵심 요약집은 지난주에 진도 나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 가지고 그대로 문제를 풀 겁니다. 즉 지난주에 나갔던 핵심 요약집 그 내용이 이번 주 나가는 우리 문제풀이 여기에 나오는 요 예상 문제집에 있는 내용과 똑같이 나갈 겁니다. 매주 그렇게 나가죠. 그래서 8주 동안 지난주 4주 동안 이론 정리한 거,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다시 4시간 동안 다시 또 문제풀이, 또 그 다음에 4시간 동안 또 요약 정리,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문제풀이 이렇게 나가죠. 다만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것도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또 까먹은 거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 있는 요약지 가지고 또 요약 정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들 풀고, 관련된 요약 정리하고, 관련된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요약집에 보시면 10페이지에 용어정의, 계획의 위계질서, 국토의 용도구분 이게 있죠? 이거부터 먼저 정리하고, 그거와 관련된 인문 및 용어정의라는 이 문제에 관련된 걸 그 다음에 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용어정의와 관련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첫째 시간은 진도가 나간다. 그 둘째 시간은 광역도시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그걸 살펴볼 것이고, 셋째 시간 들어가서는 도시군 관리계획 둘로 나눠서 셋째 시간, 넷째 시간은 도시군 관리를 둘로 나눠가지고 그거에 대한 지난주 공부한 걸 가지고 관련된 문제들을 풀도록 하죠. 자, 매주 이렇게 진도 나가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론 정리부터 제일 먼저 나오는 우리 뭐 하는 거? 용어들과 관련된 이론 정리를 제일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띄워야 되니까 여기쯤부터 쓰면 돼요. 자, 여기서 용어 정의와 관련된 내용들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래서 용어 정의는 총 원래는 22개가 있는데 21개 용어들만 하나하나 정리하면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나온다 그랬죠? 계획과 관련된 용어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계획과 관련된 것들. 그래서 몇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까? 계획과 관련된 용어들 8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제일 위에 뭐가 있다? 국가계획. 그래서 국가계획이란 누가 수립한다 그랬죠? 중앙 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인데 무슨 내용이 들어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들, 이런 것들이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걸 국가계획이란다. 그래서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는 계획을 말한다. 자, 두 번째 뭐가 있었죠? 자, 광역도시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냥 줄여서 광 돌아가자.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란 두 단어로 되어 있죠.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광역계획권 장기 발전 방향 제시, 이런 걸 광역도시계획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계획이 있었죠? 도시군 계획이라는 게 있었고, 이 도시군 계획은 원칙적으로 어디서 수립한다? 자기 관할구역. 이때 자기 관할구역이란 특, 광, 특시, 특도, 시, 군을 말하고, 이때 군 중에 광역시에 있는 군은 관할구역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광역시에 있는 군은 여기서는 제외된다. 제외. 그런 관역에 대해서 뭔데서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이거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이것이 중요했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역시 자기 관할구역 특광, 특시, 특도, 시군에 대해요. 뭔데?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밑에 있는 이거 도시군 관리계획 뭐가 된다 그랬죠?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을 한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한마디로 자기 관할구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할 것이냐. 자기 관할구역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구를 수립하는 건 원칙적으로 5가지만 도시군 관리로 수립한다 그랬었죠. 그 5가지. 첫째 뭐죠? 즉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 하나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병행에 관한 계획. 두 번째 기반시설이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세 번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네 번째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지막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해오라 그랬죠. 그래서 머리장만 따서 용기도 있어야 정지할 수 있다. 용기도 정지 5가지만 도시화를 수립하는 내용이라 그랬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계획의 개념이 있었죠?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이때 지구단위 계획이란 어디서 수립한다 그랬습니까? 이거 중요한 건 도시군 계획, 요거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 어디서만 수립한다 그랬습니까? 그 일부에서만 수립한다 그랬어요. 즉 자기 관할구역인 도시군 계획은 자기 관할에서 수립하는데 그 자기 관할구역 수립 대상 지역에 일부에서만 수립하지 전부에서는 수립하지 않는다. 왜 수립한다 그랬죠? 원래 지구 단위로 수립하는 목적이 있어요. 첫째,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진지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원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무슨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따라서 지구 단위 계획도 무슨 계획의 일종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일종이다. 지구 단위도 그런다 그랬죠. 그럼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게 지구 단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다 그랬죠. 어떤 계획?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는 게 하나 더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란 어디에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어떻게 거기를 관리할 것이냐.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어떻게 관리하기 위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또는 수립하는 무슨 계획? 그런 도시군 관리 계획. 이것도 도시군 관리구로 수립한다 그랬죠. 따라서 지구 단위 계획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은 둘 다 도시군 관리구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게 중요하죠. 근데 무슨 계획 있었죠? 마지막 성장 관리 계획이라는 게 하나 더 있었죠. 이때 이 성장 관리 계획은 뭐로 수립하지 않는다? 도시군 관리로 수립한 내용이 아니다. 작년도 시험 문제입니다. 33회 때 성장 관리 계획은 도시군 관리로 수립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 거의 시험 문제 났었고,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로 수립하는 계획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구 단위 계획하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만 도시군 관리로 수립하는 내용이고, 뭐는 성장 관리 계획은 아니다. 그럼 성장 관리 계획은 어디서만 수립하느냐? 저 시골 지역, 녹관농자라는 저 시골 지역, 녹지 지역, 이건 용어 지역에는 안 들어있고 저 뒤에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시험 문제 이게 먼저 나와 있으니까 먼저 강의하는 겁니다. 저 뒤에서 성장관리계획을 공부할 때 나오는데 성장관리계획 구역은 어디서만 지정하느냐? 녹관농자. 녹관농자가 뭐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는 저 시골지역. 거기서만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왜 수립하죠? 자, 이거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그 난개발 같은 걸 방지하고 또 하나 거기서 난개발 같은 걸 방지하고 또 거기서 뭐 하려고? 난개발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뭘 수립한다?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은 저 시골 지역에서만 수립하는 계획인데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여기까지가 계획과 관련된 파트는 이게 끝이죠. 자, 두 번째. 그러면 계획에 수립해가지고 어디를 개발하자 그러려면 먼저 뭐 해야 된다? 국토를 용도에 따라 구분하자. 국토를 구분하자. 어떻게 나눴었죠?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용도 지역이라는 걸 먼저 지정하고 용도 지역. 두 번째, 그 위에 용도 지구라는 걸 용도 지역 위에 지정하고 마지막으로 용도 구역이라는 걸 또 하나 지정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에 대한 개념 정의를 정리합니다. 먼저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그 위에다 건축물을 짓는데 그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뭐하기 위해서 제한하기 위하여 그런 걸 제한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이라는 걸 지정한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나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높이 등을 제한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정하고 용도지역 자기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중복지정되는 거 안 된다. 용도지역끼리는 중복지정할 수 없다. 용도지구는 왜 지정한다? 바로 용토지역에서 뭐 하는 게 있었죠? 바로 이렇게 위에 제한하는 거, 요런 제한을 용도지역에서의 제한을 다시 또 뭐 하려고?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뭘 지정한다? 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하고 용도지구는 지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중복지정되는 게 가능하다. 용도지구끼리는 서로 중복지정이 가능하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에서 제한하고 있는 걸 더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그럼 용도구역은 왜 지정하죠? 바로 위에는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에서 뭐 하는 게 있는데 제한하는 것들이 있는데
다시 그 제한을 또 뭐 하려고? 강화하거나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해서 용도 구역이라는 걸 지정한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저렇게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무슨 개념이었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 기반시설과 관련된 용어들이 또 이어져 나왔었습니다. 먼저 기반시설에는 종류가 있었죠. 몇 가지 기반시설이 있다 그랬죠? 전체가 7가지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뭐뭐 있었죠? 방, 공, 보, 교, 환, 공, 유. 이렇게요. 방공보를 교환하고 공유한다는 7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먼저 하는 게 요거 환경 기초시설이 있었죠. 그래서 환경 기초시설은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그건 꼭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환경 기초시설이 몇 가지? 5가지. 뭐뭐 있었습니까? 예, 하도 패되고 수시로 패돼가지고 피가 빗물이 돼서 흐를 만큼 패되는 거. 하도 패되고 수시로 패돼서 피가 빗물이 돼서 흐른다. 하패, 수패, 빗 요걸 꼭 암기하라 그랬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수지로염 방지시설, 폐차장,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 요 5가지를 우리가 환경 기초시설 하자. 자, 3가지만 더 보라고 했죠. 그다음에 뭐죠? 보건위생시설, 보자. 보건위생시설에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시설이 있었죠. 첫째, 장사시설이 있었고, 두 번째, 장사시설이 있었고, 두 번째가 무슨 시설이죠? 장사시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용도지역지구 중에서, 그 다음에 도축장. 요새는 도축장 별로 써먹지 않다 보니까 용어 다르다. 장사시설, 도축장, 그 다음에 종합의료시설. 종합의료시설. 그래서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이걸 뭐라 부른다? 보건위생시설이 하자. 이것도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방제시설이 있었죠. 방제시설. 이때 대표적인 방제시설 뭐죠? 하천, 저수지, 유수지. 하천, 저수지, 유수지. 이런 시설은 뭐에 속한다? 방제시설에 속한다. 최소한 이 정도는 기억해두고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외울 수 있으면 외우면 좋겠다. 예, 여기까지가 기반시설의 종류들. 자, 그 다음에 이 기반시설 중에 특수한 기반시설이 3가지가 있었죠. 첫째는 뭐가 있었죠? 공동구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공두가 뭐죠? 땅속에 지하에다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 하수도 같은 시설을 공동으로 매설한 공간을 우리가 공동구라고 하자. 지하에 전기, 가스, 통신 같은 시설을 공동으로 매설한 공간. 두 번째, 광역시설이 있었죠? 이때 광역이란 넓은 지역이란 뜻이고, 이때 넓다라는 걸 뭘 말한다 그랬죠? 최소한 2 이상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첫째, 걸치는 시설, 도로라든지 하천 같은 걸치는 시설만이 광역시설이 아니고 또 하나 있었죠?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2 이상의 관할구역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들, 이런 걸 한마디로 광역시설이 하자. 자, 세 번째 무슨 시설? 공공시설이라는 게 하나 더 있었죠. 이때 공공시설이라는 특성은 뭐였었죠? 자, 공공시설은 대표적인 게 4가지는 외우라 그랬죠. 도로, 공원, 철도, 수도, 도공, 철수 이렇게 하세요. 도로, 공원, 철도, 수도 이런 건 공공시설. 근데 공공시설은 핵심이 뭐냐면 설치한 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게 아니고 관리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소된다. 공공시설은 관리청한테 무상으로 기소되지 설치한 자가 갖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게 공공시설의 특성이라 이랬었습니다. 이게 기반시설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 여기서 추가되죠. 기반시설 중에 어디다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하려고. 즉 도로, 공원, 학교 같은 기반시설 중에 어디다 그런 기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무슨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그때부터 그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뭐 됐다? 결정된 시설을 우리가 한마디로 무슨 시설을 부른다? 그걸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부른다.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부르고 이 도시군 계획시설 이거를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디다가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자에다가 사업자만 하나 더 붙여라. 그랬었죠? 그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한다. 그래서 첫째, 기반시설은 7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설. 그걸 구체적으로 어디다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가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그 기반시설이라 부르지 않고 그건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부르고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하자.
자, 결국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걸 도시군관리로 결정해놓고 시행하면 그것이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이 됩니다. 근데 이거 말고 도시군관리로 결정하는 사업 중에 무슨 사업이었죠?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도 있잖아. 그럼 기반시설 설치하려고 하는 게 좀 전에 무슨 사업?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가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또 있었고, 또 하나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이 있었죠. 요 세 가지 사업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 셋 다 공통점이죠. 셋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놓고 시행하는 사업이야. 그래서 세 가지 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걸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요 세 가지 사업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른다. 요 용어 요거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사업이 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 이걸 합쳐서 우리가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른단다. 그래서 요 셋을 합친 거 요거하고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 보다 도시개발 사업, 또 하나 정비 사업 요 세 가지를 합치면 이게 무슨 사업이 된다? 그게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르자. 이게 도시계 사업. 여기까지가 기반시설과 관련된 모든 용어 정의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13페이지 원래 요약집을 보시면 뭐가 나온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분담구역 두 가지가 나오죠. 자, 먼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란 개념 정의.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어디죠? 개발행위로 인하여 뭐가 필요하다?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대. 개발에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단다. 그럼 뭐 하면 되죠? 새로 기반시설 설치하면 되죠. 근데 기반시설 이 설치가 뭐다? 곤란한 지역이다. 이게 핵심이죠. 부족이 예상돼서 설치하면 되는데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래요. 그럼 설치가 곤란하면 거기서 뭐 하면 되죠? 그래, 기반시설 설치 못해. 그러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뭐 함으로써 강화 적용함으로써 건축물 짓는 걸 좀 더 작게 짓게 하자. 그래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는 지역, 이걸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하자. 자,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러겠죠.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첫째 어디서 지정한다 그랬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요거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만 지정한다는 거. 따라서 서로 중복 지정 안 된다는 게 중요했었죠.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만 지정하는데, 이때 어떤 기반시설을 거기다 설치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죠? 7가지 기반시설, 7가지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해가지고 도공녹학수합회라는 7가지 시설을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합니다. 요 7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부담시키는 거야. 도공녹학수합회,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이 중에 학교 중에 무슨 학교는 뺀다 그랬죠? 대학교는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도 반드시 외우라고 했었고, 자,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죠. 그럼 마지막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여러분들에게 비용을 부담하는 걸 뭐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일정한 개발행위 하는 자들에게 부과시킵니다. 그럼 개발한 자들에게 기반시설 설치를 부과하는데, 그때 어떤 개발행위 하는 것만 일정한 시설들, 단독주택이나 숙박시설 같은 일정한 시설을 뭐 하는 자? 두 가지만, 신축행위 하는 거하고 증축하는 행위 하는 자들에게만, 신축, 증축을 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는 걸 부과한다. 자, 여기까지가 용어 정의에 관한 게 다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보면 계획의 의계질서 하고 나죠. 그럼 계획은 뭐가 있다?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으로 나눠진다. 그럼 여기 있는 계획 중에서 위에 있는 무슨 계획?
국가계획하고 요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계획 두 가지를 나눠보자. 그럼 밑에 있는 광역도시나 도시군 계획은 위에 있는 국가계획에 뭐 해야 된다? 부합하여야 한다. 서로 다르면 국가계획과 밑에 있는 계획들하고 서로 내용이 다르다? 그럼 뭐가 우선한다?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요거하고 또 하나 무슨 계획과 무슨 계획? 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관계도 있었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위에 있는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서로 내용이 다르다? 그때는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상위계획이 우선한다. 라는 계획의 위계질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다음 페이지 14페이지에 보시면 뭐란다? 국토를 용도에 따라 구분하자 해놓고 국토를 크게 몇 수로 나눴었죠? 네 수로 나눴었습니다. 뭐뭐로다가 첫째 도시지역이라는 게 있고 도시지역, 두 번째가 관리지역, 세 번째가 농림지역, 마지막 자연환경 보전지역, 줄여서 자보지역 이렇게 쓰자. 이와 같이 국토를 용도에 따라 네 가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첫째, 도시지역이란 뭐하는 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을 도시지역이라 하자. 관리지역은 도시지역도 아니고 농림지역도 아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아니면서 그거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런 데를 우리가 흔히 관리지역, 완충지대라고 불러요. 관리지역이라 하자. 반면에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서 지정하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서 지정하는 보전산지, 그런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 이런 데를 뭐로 정한다? 농림지역으로 정하는데 왜 정하죠? 농림법을 보전하고 농림법을 진흙키고 산림을 보전하려고 농림법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해서 지정하는 걸 농림지역이라 하자. 마지막 자연환경 보전죠. 6가지를 보전하고 한 가지는 보육성하죠. 6가지가 뭐죠? 자수해, 생상문,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요거는 보전하고 수산자원은 보육성하기 위한 지역을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 한다. 이것이 우리 맨 앞에 나오는 용어정의와 관련된 핵심들은 여기까지가 전부였었습니다. 이것만 하면 충분할 겁니다. 자, 이제 관련돼서 우리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2페이지 보시죠. 자, 지금 쭉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면서 들리면은 지난주에 우리 이거 공부했던 이론 정리 이게 정리가 됐다는 얘기고 지금 쭉 이렇게 써가면서 설명한 게 여러분들 귀에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는 얘기 뭐죠? 지난주 거 복습 제대로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하는 게 귀에 들어올 정도가 돼야 돼. 이렇게 빨리 진행해도 이제는 공부됐으니까 알아듣는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죠. 자, 12페이지에 보시니까 인문 및 용어 정의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대표 문제가 먼저 나오는데 그 대표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인문에서 뭐 단어 공략 포인트를 읽어보시고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운영하는 법령상 행정, 쟁송 등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자, 이거는 앞에 나오는 인문이라는 그 인문 쪽에서 나오니까 기초이론 쪽이거든요. 그럼 기초이론에 보면은 행정, 쟁송이 뭐죠? 행정, 쟁송. 어떤 다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청하고 어떤 내용에 관해서 행정청 등의 처분에 대해서 어떤 다툼이 생겼다. 그걸 어떻게 다툴 거냐? 그 내용을 어떻게 다툴 거냐? 첫째는 이의제기가 있죠. 처분을 내린 처분청한테 가가지고 왜 나한테만 이렇게 불리한 조치를 합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정해 주세요. 그걸 뭐란다? 이의신청. 이의신청했는데 안 받아줘. 그럼 그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행정기관이나 또는 이런 소청심사위원회 있죠? 어떤 위원회한테 올라간다. 그걸 뭐란다? 행정심판. 그래서 옛날에는 소청심사, 요새는 행정심판위원회라고 있어요. 행정심판위원회나 상급기관에 찾아가가지고 저 밑에 있는 저자들이 나한테 이런 불리한 조치를 해놓고도 잘했다고 우기는데 이거 잘못됐으니까 당신들이 좀 다시 한번 판정해서 이거 좀 고쳐주세요. 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었죠. 근데 행정심판위원회 이런 데서도 나한테 유리한 결정이 안 떨어져. 마지막으로 뭐자? 판사한테 재판을 구해가지고 재판에서 결과를 기다려보자. 그걸 행정소송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행정쟁송에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거든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런 3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등내, 그러니까 그거 빼고도 그 밖에 등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그랬죠. 자, 1번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의 결정고시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행정청이 내린 일정한 처분, 그걸 행정처분이라고 하는데 그 행정처분이 구체화되어 있다면 그거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됩니다. 즉 행정청이 어떤 강압적인 조치를 국민한테 내렸어. 근데 그 잘못됐어. 그러면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건 구속적 행정계획에서는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근데 비구속적 행정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국민들에게 아무런 직접적 효력이 미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있죠. 이런 건 국민들에게는 아직 아무런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설령 여기다 장차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광역도시에 수립됐다 하더라도 그 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뭐 건물 짓는 거 뭐 허가 안 난다? 아니요. 아직은 도로 만들겠다고 확정된 게 아니고 장차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그러고 이런 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 여기다 만들려고 합니까? 잘못됐잖아요. 취소해 주세요. 그렇게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기하면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저씨 거기 아직 도로 만들 건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거 아니에요.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지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걸랑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뭐 거기다 하지 말라 마라 이렇게 따지지 말래. 그럼 언제 와서 따지란 얘기야? 실제로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그게 무슨 계획이죠?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 이 도시군 관리가 수립되면 그때는 진짜로 거기다 그렇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고 그에 따라서 그 토지 위에 있는 주민들은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런 거 허가 내주지 않습니다. 그때는 잘못됐잖아요 라고 행정쟁송을 제기하는 건 그때는 가능하다. 따라서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됐을 때 그 수립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그걸 따지기 위해서 행정쟁송을 제기하는 건 안 되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그 해당 부지에 있는 토지주들은 이거 잘못된 계획 아닙니까? 라고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지역 지정변경은 도시군 관리로 수립하는 내용 맞는데 그 도시군 관리는 구속적 계획이기 때문에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맞는 문장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의 근데 이런 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지문에 제가 설명드렸지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은 거의 1%도 안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 났었느냐? 처음에 이 부동산 공법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 초기에 한 10회 이전에는 이런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냐는 이 행정법적 원리거든요. 그 행정법에 관한 내용이 시험 문제 났었고 그 이후부터는 지금 20년 이상은 한 번도 이건 관련돼서는 시험 문제를 안 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추가로 말씀드리죠. 맞는 문제이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다.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의 광역도시계획 승인 취소 처분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뭘 지정해놓고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지었는데 거기서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올랐는데 그 승인을 뭐 했다? 다시 취소하는 처분한대요. 국장에 그때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 광역도시계획 승인을 갖다 내준 걸 누가 처분한다? 국장이 그걸 취소와 처분을 내는데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아직은 구체화된 계획이 아닙니까? 광역도시계획은 장기 발전을 제시하는 계획이지 지금 당장 했다는 계획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구속적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따라서 승인을 취소했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거 잘못됐으니까 취소해 주세요. 그런 걸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비구속적 계획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비구속적 계획이기 때문에 광역도시에 수립됐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습니다. 이게 틀렸죠. 세 번째, 이 법에 따른 이 법이 국토의계획 및 융합 법률에 따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어떠한 처분을 내렸는데 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가 내린 처분은 구체적인 처분입니다. 따라서 그 처분에서 불복하는 자들은 뭐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저 뒤에서 본론 강의할 때 뭘 설명했으냐면 자, 도로 만들겠다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로를 만들겠다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 시행자가 토지주들에게
보상비를 주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평당 100만 원씩 주는데 한 사람만 평당 10만 원 준답니다. 그럼 똑같은 토지들인데 왜 다른 사람은 100만 원이고 요 사람만 10만 원 줄까? 10만 원 주겠다면 그 토지주는 가만히 있을까요? 따지러 가야 될까요? 당연히 씩씩거리고 따지러 가겠죠. 아니 내 옆에 있는 토지는 똑같은 땅인데 왜 저 사람 평당 100만 원 주면서 저는 10만 원밖에 안 줍니까? 라고 이 신청을 제기하죠. 그랬더니 그 담당 사업시행자가 뭐라 합니까? 도시군계획서 사업시행자가 당신은 못생겼잖아 그런다 그랬죠. 뭐라고? 못생겨서 너는 10만 원이래. 아니 잘생긴 사람은 100만 원 주고 못생긴 사람은 10만 원 주고 무슨 놈은 보상비 주는데 잘생긴 못생긴을 따지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 뭐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도 시행자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야 10만 원 주는 게 맞답니다. 더 이상 얘기해봤자 안 통하니까 그때는 뭔다?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행정심판위원회를 찾아가거나 상급해관 기관을 찾아가지고 뭐라고 한다? 아니 저 시행자가 저한테 내린 처분에 100만 원만 주겠다, 10만 원만 주겠다는 처분을 내렸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못생겼다고 10만 원 주는 게 세상에 어딨습니까? 그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어져 다만 위의 3의 경우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내린 처분에 대해서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거는 나중에 저 뒤에서 뭘 할때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시행자와 관련된 내용에서 거기서 나올 거거든요. 나중에 나와요.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시행자의 행정심판에 관한 내용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내린 처분에 대해서는 그 시행자를 누가 지정했더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행정처인자들이 지정하는 겁니다. 야 내가 바빠서 도로 못 만들겠으니까 네가 가서 대시하라 라고 시행자를 지정해 줬거든. 그럼 이 지정받은 시행자가 한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찾아간다? 그 시행자를 지정한 그 자에게 그 행정청을 찾아가요. 시행자를 지정한 행정청한테 찾아가지고 어이 당신이 지정한 시행자 저자가 나보고 못생겼다고 10만 원만 준다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정권자인 당신이 저 시행자를 지정한 당신이 다시 한번 판단해 주세요 라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문제야. 이건 다 나중에 저 뒤에서 다시 나올 거다. 그래서 이건 저 뒤에 있는 걸 먼저 어디서 나온다?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파트에서 거기서 나올 겁니다. 자, 5번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이 청문은 어디에 나오는 거죠? 이 국토위계 및 유연한 법률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타인의 토지 출입 다음에 청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청문 절차는 원래 3가지예요. 청문이 뭐죠? 어떠한 처분을 내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한단다?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처분 내렸던 걸 다시 뭐 한다? 다시 취소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그냥 취소하는 게 아니라 불러다 놓고 얘기를 듣겠답니다. 그래서 뭐다? 도시를 개발하여 그래서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시행해서 도시를 개발하는 도시 개발을 실시하자. 그렇게 하면 돼. 도시 개발을 지금부터 실시하자. 그럼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했는데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이 뭐야? 지정을 해줬는데 이 지정받은 자가 권한이 없는 자가 사업 시행자라고 지정을 받았어. 즉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마음으로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았다는 게 나중에 발각이 됐어. 그럼 시행자 지정을 내보내야 될 거, 시행자 지정을 취소해야 될까?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때 그때 뭐 한다? 청문 절차를 거칩니다.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앉혀놓고 야, 너 왜 고지랄했니? 한번 입이 있으면 변명 좀 해봐라. 내가 들어보고 참작 정도는 하겠다. 이게 청문 절차라고 하죠. 두 번째는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때 개발행위는 우리 국토위계 및 유연한 법률에서 6가지 있어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6가지 개발행위 할 때 그때 뭔다? 그때 허가를 내줬는데 그 개발행위 허가받는 과정에서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게 나중에 발각이 됐어. 허가를 해준 거 그대로 둘까? 취소시킬까? 그때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때도 불러다 놓고 얘기 좀 들어보자. 청문 절차를 거칩니다. 하나 더 실시계 인가. 이것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서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는데 그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실시계획이라고 하고 이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신청이 들어가지고 서류상 이상이 없어. 인가해줬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서류가 전부 다 조작된 그런 위조된 그런 서류들이었어. 모르고 실시계 인가해줬잖아요. 나중에 그걸 알아서 실시계 인가해준 걸 역시 취소합니다.
그때 취소할 때도 뭐한다? 청문회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따라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때,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할 때 먼저 뭐부터 한다? 청문회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맞는 문제로 보겠죠.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2번만. 이건 틀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건 중요할까? 이 중에는 3번하고 4번하고는 중요한 거고, 그건 잘 나오고, 5번은 청문 절차는 자주 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국토부에 있는 거라 이 정도는 외워둬라. 그래서 3, 4번은 중요한 거니까 저 뒤에서 또 정리하겠지만 지금 정리해 놓고 5번의 내용도 조금 받을 필요는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1, 2번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 저런 건 요새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냐 이거는 최근에는 시험 문제 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 어쨌든 정답은 2번이지만 그것만 틀린 거지만 1, 2번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라고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옆에 이제 13번에 첫 번째 이제 나오죠? 용어적인 첫 번째 문제. 자, 국토의 계획 및 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정의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1번 이 법에 따른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에 해당한다. 자, 도시군 계획은 아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저게 해당한다 그랬는데 구분된다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따라서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예, 일단 맞는 문장. 두 번째,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자,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맞죠? 그래서 광역계획권 장기 발전 제시 여기까지는 맞아. 근데 그 다음 20년 단위로 수립한다? 요거는 틀렸습니다. 20년 단위로 수립한다는 말 자체는 없어요. 왜? 광역도시계획은 한 번 수립하는 계획이거든. 근데 한 번 수립하는데 무슨 20년마다 자꾸 수립한다. 한 번 수립하는 일회성 계획에는 몇 년마다 수립한다는 말은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20년으로 수립한다. 여기가 틀렸죠. 그래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거기까지는 맞고 20년 단위로 수립한다. 요 파트만 요것만 틀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 세 번째, 입지규제 채수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해당할까요?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입니까? 아니야. 입지규제 채소구역은 한마디로 뭐에 속하죠? 용도구역 중에 있거든. 용도구역에는 5가지가 있어요. 개를 도시에서 수입한다.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마지막 입지규제 채소구역. 이걸 뭐라 부른다? 용도구역이고 이런 용도구역 지정 변경은 무슨 계획을 한다 그랬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해서 지정한다 그랬으니까 이건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한다. 그냥 해당한다 그랬는데 이건 그런 계획의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한다 라고 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틀렸다. 자, 네 번째, 이 법상 시도지사에는 특별자치도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거는 행정조직의 장체계도라고 우리 지난주에 용어적 쭉 앞에 기초론에서 간단히 정리했었죠. 그때 시도지사는 몇 명 있다 그랬죠? 5명 있다 그랬었습니다. 누구 있죠? 첫째, 서울특별시장, 6대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그 다음에 도지사들, 마지막 제주특별자치도지사까지. 그래서 현재 특별자치도사가 또 어디 있죠? 강원도도 특별자치도로 바뀌었어요. 언제 6월 달부터 시행됩니다. 근데 아직 강원도 특별자치도의 권한은 어떻게 배분될 것인지 그 권한이 어디까지인지가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때 특별자치도사는 일단은 제주특별자치도사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도사는 몇 명 있다? 5명. 누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사 5명이죠. 따라서 누구는 특별자치도사도 포함된다라고 했어야 되죠. 포함되지 아니한다. 틀렸죠. 5번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계획이 우선한다. 그랬었나요? 아니잖아. 밑에 있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계획은 위에 있는 국가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서로 다르면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라고 아까 계획의 위계지에 있어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1번 하나밖에 맞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서 옳은 건 몇 번? 1번. 이것이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14페이지에 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원래 30회 때 시험 문제에 났던 지문이에요. 30회 때. 다만 여기 있는 지문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문으로만 바꿨을 뿐이지 실질적 요 내용은 30회 때 실제 시험 문제에 났던 거죠. 국토의 계획 및 응용하는 법령상 아래 내용이 설명하는 것은 아래 내용이 설명하는 이게 뭐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냐 이거죠. 한마디로 용어정이에요. 용어정이. 첫째,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만 수립해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이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란 원칙적으로 자기 관할구역을 말한다. 특광, 특시, 특도, 시, 군대는 자기 관할구역에 전부는 안 되고 그중에 일부에서만 서울특별시 일부, 성남시 일부 이런 게 관할구역인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서만 수립하죠. 왜 수립하죠?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걸 무슨 계획을 한다? 이걸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한단다라는 거. 아까 어디서 썼죠? 여기 지구 단위에서 설명했었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하고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일종. 도시군 관리를 말한다. 그걸 무슨 계획을 한다? 지구 단위 계획을 한다 했었으니까 이게 지구 단위 계획을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4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몇 번 문제? 이제 3번 문제로 내려갑니다. 자, 3번 문제는 무슨 내용이죠? 국토의 계획 및 응용하는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자,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해놓고 그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은 몇 가지 사업이 있었죠? 3가지 사업이 있었죠. 다시 한번 여기요. 기반시설 중 어디다 그런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그걸 무슨 시설이라고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이 도시군 계획을 설치점 및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하자. 근데 여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여기 있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 이 3가지는 다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해놓고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이거 도시군 관리구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이 3가지 사업을 합쳐서 한마디로 무슨 사업이라고 부른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다. 그랬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야. 따라서 다시 돌아와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 3가지 사업을 합쳐서 무슨 사업이란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른단다. 이거 붙였어요. 이거 붙여가지고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몇 가지 사업이 있다? 3가지 사업이 있단다. 무슨 사업이 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 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것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3번 문제였었고 자 이제 4번 문제로 내려갑니다. 자 4번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한마디로 계획의 위계질서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이거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었어요. 이건 설명 안 드린 내용인데 원래 법조문에 있는 거야. 근데 이제까지 시험 문제 딱 한 번 났던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요약집에다 쓰다가 이번엔 한 2, 3년 전부터 빼버려서 한 번 나오고 안 나오길래 근데 그냥 간단히 정리하죠. 무슨 계획은? 아까 도시군 계획이라고 했었죠. 그럼 도시군 계획은 2가지가 있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2가지로 나눠지잖아. 이때 도시군 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게 도시군 계획은 특광, 특시, 특도, 시군내라는 그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 개발 및 보존 등에 관한 계획에 뭐가 된다? 기본이 된다로 돼 있죠. 따라서 다른 법률에서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뭘 봐야 돼? 도시군 계획을 먼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에서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서 토지의 이용이나 개발이나 보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다른 법률에서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함부로 하지 말래요. 뭘 보고 하라는 얘기야? 도시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하라는 얘기죠.
따라서 도시군 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수립되는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라는 이 정도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맞는 문장이야. 두 번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은 위에는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맞죠? 그때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계획의 내용이 그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는 그때는 상위계획,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것도 맞는 거고. 네 번째, 광역도시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수립하는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위에는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그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의 내용과 서로 다르면 상위계획,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당연히 우선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것도 맞죠. 근데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는 없다. 이거는요, 지금 용어적인 쪽에서 나올 용어가 아니거든요. 이건 어디 나오더냐? 여러분들 요약집도 같이 갖고 있으면 요약집을 같이 보면서 하셔요. 문제를 풀면서 이게 여기 없는 것들은 요약집에서 찾아보면서 해야 되니까 저 입안을 할 수 있다는 건 어디에 원래 나오는 내용이냐면 조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다는 건 26페이지에 나와요. 몇 페이지? 기본 요약집 26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입안의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입안의 특례. 무슨 내용이죠? 지금 여기 도로가 하나 있었는데 2000년 만에 한 번 내릴 수 있는 거대한 비가 오는 바람에 이 도로가 완전히 유실돼 버려서 사라져 버렸어. 여기다 다시 도로 만드는 거 안 돼. 그럼 대체 도로를 따로 옆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도로가 유실될 거라는 사라질 거라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인 장기계획에서 장차 대체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계획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사라져가지고 빨리 도로 만들어야 돼. 그럼 무슨 계획을 수립해야 돼?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현재 수립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다?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그런 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장기계획 자체가 없었잖아요. 옛날에. 그럼 어떻게 될까? 같이 하면 돼.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재 구체적으로 만들겠다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예, 고야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면서 동시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하는 것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라 할 수 있다죠. 그래서 이것만 틀린 겁니다. 그게 요약집 26페이지에 나오는 중간에 입안의 특례라는 그 내용이 바로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것도 옛날에 시험 문제 한번 났던 겁니다. 26회 때 한번 났었죠? 아직은 그다음부터 한 7, 8년 동안 안 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한번 시험 문제 났던 내용 요거죠. 그래서 틀린 건 5번만 정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 지문으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5번 16페이지에 나오는 거죠. 자, 국토의 계획 및 용역에 관한 법령상 다음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1번 기반시설 중 장사시설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3가지. 기반시설 중에 보건위생시설에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3가지 있었죠. 그래서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이건 환경기초시설이 아니고 무슨 시설? 보건위생시설에 속한다. 그건 보건위생시설이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그럼 환경지수는 몇 가지겠다? 5가지. 뭐뭐 있었어요? 아까 있었잖아. 하, 폐, 수, 폐, 빛. 이렇게 그랬죠. 하도 폐되고 수시로 패서 피가 빗물이 흐른다. 하폐, 수폐, 빛.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질 위험 방지시설, 폐차장, 빗물 주차장 및 이용시설.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일단 틀린 문장. 자, 옳은 걸 고르라 그랬어요. 2번 인접한 서로 붙어있는 둘 이상의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광역계획안에 포함시키자 하는 때는 구군, 읍면, 관할구역 단위로 해야 한다. 이것도요, 용어적인하고는 관계없는 거야. 그래서 용어, 지금 맨 앞에 지금 용어적인 쪽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다음 시간에 나갈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는 일단 어디로 볼까? 우리 요약집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건 지금 있는 내용은 우리 요약집 17페이지에 보시면 요약집 17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광역계획권 지정대상 지역이 나옵니다. 그 광역계획권 지정대상 지역이야. 원래 광역계획권은 원칙적으로 인접한 둘 이상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인접한 관할구역의 일부만 포함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일부라는 건 어딜 말한다? 자, 특별시나 광역시는 구. 그 다음에 광역시에 있는 군. 광역시에 있는 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군을 쪼개서 읍 또는 면. 요게 일부라는 개념이 요까지야. 따라서 원래는 관할구역 단위로 정하는 게 맞는데 전부로 정하는 게 맞는데 일부만 정할 수도 있고 근데 일부란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구, 광역시에 있는 군, 그 다음에 읍, 면 여기까지만 구분해서 고까지만 일부만 정하는 것도 광역권 지정이 가능하다라는 요 말이거든요. 저건 맞는 문장이다. 거기 있는 거죠. 또 3번 광역도시화 수립 기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래서 광역도시화 수립 기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가 정한다. 여러분들 교재 요약집 18페이지 맨 밑에 보면 2번 수립기준 해놓고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라고 됐잖아. 바로 기준 국토교통부가 정한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자, 요거는 두 가지는 광역도시에서 나오는 거지 여기서 지금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2번하고 3번 내용은 용어적인 쪽이 아니고 광역도시에서 다시 살펴볼 거다. 자, 네 번째 지구단위 계획이란 아까 나왔었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 어디서만 수립한다? 일부에 대해서만 수립한다 그랬지 전부 하면 틀린다. 서울특별시 전부에다 지구단위를 수립해서 서울특별시 전체를 한꺼번에 개발하자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마곡지구 이런 일부만 개발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일부에 대해서 토지용을 합리화 등을 위해서 수립하는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자, 여기는 맞는데 틀린 게 전부 또는 자를 지워야지만 됩니다. 그래야 맞다. 전부 자는 지워라. 5번 성장관리계획이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그랬습니까? 아까 제가 성장관리계획은 첫째 중요한 게 도시군 관리로 수립하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하다 그랬고 어디서만 수립한다 그랬죠? 시골지역, 녹관농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만 지정하지 주상공업지역에서는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아셨죠? 그럼 원래 주상공업지역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야. 개발밀도관리구역. 요거는 주상공업지역에서만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 녹관농자 지역에서만 수립하죠.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었습니다. 여기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한다. 이거는 맞죠. 그래서 이건 맞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도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가 틀렸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맞는 건 몇 번만 있단다. 전반적으로 다 맞는 건 몇 번이야? 이거 지금 1번 틀렸고 2번 맞죠. 그래서 2번만 현재 맞는 문장이고 나머지 3, 4, 5번은 다 틀린 내용으로서 정답은 2번 번입니다. 자, 용어 정의는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어.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쉬운 게 뭐가 빠졌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에 대한 용어 정의가 지금 이쪽에서는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 기반시설 설치병, 이거와 관련된 개념들도 여기 문제로서는 안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용어는 정확하게 숙지를 추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볼 내용. 다음 시간은 뭐 본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